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인사360 고3를 가지고 밖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인사360 고3의 화질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별거 없긴 한데 조금 화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팁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릴 건데, 오늘 영상은 약간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브이로그 형식처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Pink champagne, I'm totally vibing. It's true what they say, it's all about timing. I'm doing okay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Can't help but love my style. Just caught in the feeling. 자, 지금은 인사360 고3의 내장 마이크 요거 이용해서 촬영 한번 해보고 있어요. 화각은 리니어, 그리고 마이크는 바람소리 삭감,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리니어라고 해도 제가 손을 바짝 이렇게 펼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충분하죠. 충분해요. 그리고 왜곡이 없으니까 이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풍경을 담는 거면 슈퍼 와이드처럼 뭐 이런 걸 쓰는 게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상을 찍을 때, 특히 셀피 같은 거 찍을 때는 리니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이처럼 길어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성능은 고투보다는 좋아졌죠. 마이크가 이제 2개로 늘어나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액션팟의 C타입 단자가 있잖아요. 충전하고 파일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외장 마이크 연결까지 가능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I'm feeling myself tonight. Yeah, I'm doing okay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Can't help but love my style. There's so much glitter, you can't forget her, a superstar. Like ooh, we just get better, our dreams get bigger, and we won't stop. Like ooh, hey, you've come this far,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hey, you know who you are,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confetti like, confetti like. I'm feeling myself, I'm feeling myself, I'm feeling myself tonight. Hey, you've come this far,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hey, you know who you are,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hey, you've come this far,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hey, you know who you are, so dance till the sunrise and throw the confetti like, throw the confetti like, the confetti like, confetti like. 자,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살펴본 거긴 하지만 2.7K 30fps로 촬영한 영상을 체크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버이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소비자고 또 사용자다 보니 욕심이 나긴 해요. 여기에 4K에다가
아주 높진 않지만 한 60fps 정도만 적용을 해줘도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반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사 360이 360도 카메라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강력한데 설마 4K용 카메라를 못 만들어서 안 넣었을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면 얘 포지션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오류가 크게 나든지 고투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밟게 될 수도 있겠죠. 4K에다가 뭐 60fps 뭐 이렇게 담아 넣어버리면 그렇게 아무거나 다 쑤셔 넣으면 발열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지금 발열, 배터리 효율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얘 덩치가 더 커져야 돼요. 안 그래도 고 1, 2까지의 크기들을 변경됐었고, 그러니까 고보다 2가 더 크고요. 2보다 3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4K를 집어넣거나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조그만 액정 넣으면 좋겠다고 디스플레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만한 걸로 뭐 보이긴 하나? 네, 어쨌거나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데 그래 버리면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DJI 액션 2 뭐 그 정도 되겠죠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DJI 뭐 액션 2도 나름 잘 만들긴 했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발열 때문에. 심지어는 구매를 한 이후인데도 제품의 발열을 좀 방지시켜줄 케이스까지 또 따로 발송을 해줄 정도로 이슈가 됐었고, 사실상 뭐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을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K 정도면 만족해야 된다라는 필연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대신에 모르겠습니다. 이 보는 분들은 체감이 좀 다를 거고, 또 눈의 민감도가 또 다르니까 취향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다를 거예요, 다들. 또는 만족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이거는 너무 심한데 이거는 너무 화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며칠 동안 쭉 열심히 쓰니까 이런 느낌이더라 라는 건데, 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광량 맞고 뭐 촬영 조건이 정확하게 잘 맞는 데서 촬영을 한다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조금 부적합하다,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영상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그런 일상을 담는 영상에선 충분히 제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7K로 이렇게 촬영했을 때 그렇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불만이 없었고, 다만 이제 내장 마이크가 고투보다 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방수 방진이 되는데 이 정도 수음력이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투 때도 좀 그랬었는데 요번에 이제 바람 소리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켜놨어도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를 걸러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못 잡아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작은 데다가 또는 이 시스템에다가 뭐 데드캣 같은 걸 입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이크 성애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웠고, 어쨌든 오늘은 화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초보자분들이 보니까 이제 댓글 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해 좀 더 화질이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초적이지만 몇 가지 체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괜찮은, 대신에 이제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 구간은 패스하시면 되고,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팅해야 될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도 2.7K에 30fps가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무난하죠. 최선의 선택이니까 이걸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플리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리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특정한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가로로 줄이 막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조명이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국내는 60Hz가 규격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50Hz도 있지만 국내는 60이고 보통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왜냐면 자동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60Hz로 고정을 해 놓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요 설정 항상 체크를 하셔야지 영상을 찍었을 때 불빛이 심하게 깜빡이거나 가로나 세로로 반투명한 검은색 띠 같은 게 안 생기니까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저조도 또는 실내이지만 광량이 좀 부족한 요런 곳에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될지 요거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360 고3에는 자동 모드에서도
이런 안정화를 조금 더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끄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보시면 왼쪽에 켜기, 끄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저조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셔터 스피드는 100에서 120 정도로 잡아 두시고요. ISO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마다 좀 달라요. 얼마큼 어둡냐 뭐 이런 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소를 100으로 그리고 최대치를 저 같은 경우는 800 이상을 넘기진 않아요. 그럼 노이즈가 막 생기기 때문에 넘기진 않는데 최대 한 1000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 조건을 좀 보시고 모니터링을 해서 요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그 수치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로 알아볼 게 손떨방, 그러니까 안정화죠. 요 기능을 저도 이제 켜놓고는 있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끄기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높음, 최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잘 몰라서 최대로 해놓거나 높음으로 해놓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테빌라이징이 강하게 먹힐수록 광량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저조도 환경, 실내 환경에서 강하게 넣어버리면 오히려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화질을 전체적으로 죽이는 셈이 되니까 높음, 최대 이 단계는 아무래도 맑은 날에 야외에서 쓰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칭 촬영 시점으로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자주 쓰는 액세서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뭐 간편 클립 요것만 씁니다. 모자 이쪽이나 요 뒤에다가 달아서 쓰는 그 액세서리를 자주 애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마그네틱 펜던트 같은 경우는 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고 대신에 활용을 할 때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가끔 가다 보면 수평이 좀 잘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붙이고 뭐 이래서 그런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리프레임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 모드를 적용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게 그냥 일반 영상은 2.7K인데 요거는 또 1440이죠. 1440에 해당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안정화, 수평 조절, 뭐 잠금 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점이 있긴 한데 또 해상도에서는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런 프리프레임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파일을 꺼내다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프리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건데 원본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거든요. 이제 이걸 전용 어플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좋은 점이 이렇게 찍은 것들은 화면 비율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1라든지 16:9 기본이죠. 9:16 그러니까 SNS나 숏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 그리고 수평 잠금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사360 고3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간략하게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기준을 딱 정해서 판단을 해버리기에는 제가 그냥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 나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만족도가 높고 어떤 사람한테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뭐 다만 전체적인 폼팩터나 어떤 컨셉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포지션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액션 팟이 나오면서 셀피 모드 일반적인 액션캠에 비해서 저는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틸트라든지 아니면 저는 스위브를 옆으로 나오는 거 스위브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요런 액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두 개 전후방에 두 개의 액정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셀피도 되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발열도 더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액션캠들도 요걸 채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쁜 방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또는 DSLR에도 이런 걸 많이 채택을 하죠. 특히 캐논. 근데 이제 요게 액션캠에도 적용이 되면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화질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그렇게 흠잡을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새 거를 사면 신나는 마음으로 와 좋아 하고 봤다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그럼 바로 방출. 예, 노빠꾸죠. 저는 노빠꾸라서 바로 방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까다로운 제가 요걸 좀 길게 가지고 갖고 놀면서 촬영을 잘 해봐야겠다. 올여름 액션캠은 너로 정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분들 말고요. 일반적인 분들이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투 같은 경우도 잘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잘 극복을 해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